자,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이것저것 돈 나갈 때가 많아요. 지출이 많아요. 뭐 행사가 많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되고요. 양도세 확정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좀 뭐 좋은 소식은 아닌데 돈 나가야 되니까 그렇지만 미리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양도세 확정 신고에 대해서 제가 계산 사례까지 가져와 봤습니다. 어떤 건지 좀 볼게요. 자, 한국세정신문인데 이름을 딱 봐도 아시겠죠? 아, 세금 관련된 거구나. 그래서 되게 좋은 정보가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보시면은 5월 양도세 확정 신고 안내 대상 작년보다 1만 5천 명 늘어서 11만 명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3년도에 2개 이상의 뭐 부동산이나 양도세 과세대상 자산을 매각을 하신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계산을 해가지고 올해 5월달 확정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주택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요건이 맞으면 주식도 해당이 됩니다. 해외 주식 같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제가 좀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주식 팔고 예정 신고를 안 했다거나, 예정 신고라는 거 뭐냐면 내가 부동산을 팔고 2개월 안에 신고를 해줘야 되거든요. 아니면은 2회 이상 양도를 했다면은 그 소득 금액을 미합산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해라. 그래서 예정신고 의무 없는 국외주식 파생 상품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히만 보고 우리는 부동산 중심이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5월 말까지 해야 되는데 이거를 신고 안 했다거나 그러면은 가산세가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무신고 가산세가 20%예요. 내가 내야 될 세금에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가 무서운 건 뭐냐면은 대부분 일반적인 양도세라든지 중과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세금 내는 거 알기 때문에 신고는 해요. 근데 어디서 많이 폭탄이 나오면 비과세입니다. 나는 비과세인 줄 알고 세금 신고를 아예 안 해버려요. 왜냐면 사실 양도가 12억 이하 비과세는 아예 세금 자체가 발생 안 했기 때문에 신고 의무도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비과세인 줄 알았던 비과세가 사실은 과세였다는 거죠. 그러면은 세금 폭탄으로 바뀌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신고 가산세가 20%가 맞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 게 1억인데 이걸 안 냈다. 비과세인 줄 알고. 근데 비과세가 깨졌다. 그러면은 그 본세 1억에 대해서 일단 20% 맞고 시작을 하니까 2천만 원 붙어버리는 거죠.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자, 지난해 부동산과 주식을 팔고 예정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한 후에 이렇게 했다면은 5월 말일까지 양도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걸 확정 신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외 주식, 파생 상품 이런 것들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확정 신고 대상자가 부동산 등은 1만 명, 국내 주식은 3천 명, 국외 주식 8만 6천 명. 아, 작년보다 늘어가지고 11만 명인데 대부분 대다수는 국외 주식이네. 야, 이거 여러분들 해외 주식 많이 하시는군요. 그리고 파생 상품 10,000명.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그렇지. 이게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 부동산 꺾이면서 거래 자체가 안 되는데, 11만 명이나 된다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9만 5천 명보다 1만 5천 명이 늘어난 대략 11만 명이 됐는데, 여기 부동산을 보면, 부동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분양권, 그리고 기타 자산, 회원권 같은 게 있는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토지, 건물, 주택, 그리고 분양권 이런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정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하면 요때 확정 신고를 해 주셔야 되고요. 예정 신고를 2번 했다. 그런데 여기 한 번 하면서 두 번째 할 때 미리 내가 첫 번째 거 합산해가지고 해버렸다. 그럼 이때 딱 제대로 정산을 한 거거든요. 그럼 확정 신고 들어가서 이번에는 확정 신고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그러지 말으라고 했죠. 왜냐면 이제 대부분 2번 팔았다는 거는 플러스니까 팔잖아요. 그럼 확정 신고할 때 세부되면 좀 더 커지거든요. 뒤에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세금을 미리 내서 이때 끝내는 것도 좋은데 굳이 내가 먼저 내가지고 그 예금 이자라도 내가 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갖고 있는 게 낫죠. 그리고 내가 한 번 팔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팔았는데 요때 예정 신고만 하고 확정 신고 안 한 거죠. 예정 신고 때 합산 안 하고 별도 그냥 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 확정 신고를 해줘야 돼요. 그럼 요때 세부되면 늘어나는데 그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편 안내문 같은 거 다 발송했고 카톡 같은 것도 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홈택스, 손택스 온라인으로 해도 되고 신고서를 작성해서 관할 세무서에 내도 되는데 좀 복잡한 거라든지 이슈가 있다든지 그런 거는 꼭 세무사님을 쓰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충분히 그냥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기계적으로 막 이게 정량적이거나 그런 건 아닌데 5월 달에 이런 업무가 엄청 많은데 세무 공무원 업무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신고 들어온 게 예를 들어 100건이다. 100건인데 그 중에 대부분은 좀 이슈가 없거나 쉬운 것들이에요. 그러면 그냥 바로바로 검토하고 이제 여기서 특별히 이슈 없다고 이제 넘깁니다. 그게 뭐 한 80%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럼 남아있는 20% 대략 한 20건에 대해서는 막
뭐 비과세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좀 지역적인 거라든지 그래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내가 따로 떼서 보겠죠. 따로 떼서 보려는 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꼼꼼하게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세무공무원이. 이게 상대방이 실수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20건 중에서 10개는 세무사님이 신고 대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무대리인 도장이 딱 찍혀 있어. 근데 10개에 대해서는 셀프로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똑같이 예를 들어서 뭐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해볼까요?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20항에 있는 거. 그러면은 거주주택 그리고 등록임대주택 다 하나하나 다 따져야 된단 말이에요. 요건들을. 근데 어떤 거는 세무법인에서 세무사 사무실에서 딱 해가지고 도장 찍혀 있는데 어떤 건 여러분들이 셀프로 했다는 거죠. 그럼 셀프로 했다는 걸 보고 그 세무공무원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했나 보네. 뭐 채널 제네시스 박도 보고 그러나 보네. 기특하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은 이 사람이 정말 제대로 했을까? 내가 한번 좀 꼼꼼히 봐야 될 것 같은데 틀릴 가능성이 높잖아. 틀리면은 세수가 좀 이렇게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손실 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대견한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세무공무원이라면 대견한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은 이렇게 잘했을까? 걱정이 돼요. 당연히 걱정이 되죠. 그래서 한 번 볼 거 두 번 보고요. 두 번 볼 거 세 번 봅니다. 근데 그러다가 진짜로 실수가 잡히면은 이제 또 가산세 맞는 거죠. 자, 어쨌든 그런 내용인데 밑에는 이제 뭐 어떻게 해라. 뭐 미리 채용 서비스도 있다. 확정신고 도움제로 발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잘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좀 내용도 어렵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곧바로 사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례도 역시 사례는 세정일보. 그러니까 앞에는 앞에하고 좀 약간 다른 건데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건데 요 자료를 제가 좀 따로 떼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기 좋게. 그래서 한번 좀 보도록 하자. 가정의 달 5월 세금 내셔야죠. 미안합니다. 자, 요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예정신고는 6월, 8월이니까 이건 무슨 말입니까? 작년 23년도 6월, 23년도 8월에 팔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을 6월 달에 팔았어요. 얼마에 팔았습니까? 1억 8천에 판 거죠. 그러면 기본공제, 죄송합니다. 1억 8천에 판 게 아니고 그냥 양도소득금으로 곧바로 갑니다. 양도가에서 취득가를 빼고 필요경비 빼고 장특공 빼고 난 금액이 이제 양도소득 금액이에요. 이제 그 계산을 그냥 단순화한 겁니다. 여러분들 빨리 보시라고. 그래서 이것저것 떼니까 1억 8천 정도 차익이 난 거예요. 거의 양도 차익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1억 8천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5억에 샀다 그러면 대략 한 6억 8천, 7억 정도 이렇게 팔았겠죠.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 이제 기본공제 250만 원 뺍니다. 그러면 과세 표준,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세금을 구할 수 있는 딱 기준 표준 써야 되니까 얘가 1억 7천 750만 원이 나와요. 그럼 이 세율이 어떻게 되냐면은 38%. 그리고 이제 누진공제 1994만 원을 빼줍니다. 그러면 산출세액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4,700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한 2억 가까이 양도 차익이 나면 한 대략 한 4천 정도 세금 나온다고, 5천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걸 내가 6월 달에 팔았잖아요. 8월 달에 예정신고 하는데 이제 예정신고가 6월이니까 이제 4월 달에 팔았겠죠. 2개월 후에. 자, 그리고 나서 상가를 또 팝니다. 자, 상가를 팔았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상가도 부동산이죠. 주택도 부동산이죠. 그럼 이 두 개가 합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합산은 나중에 할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이 합산을 하지 않고 상가를 그냥 따로 해요. 그래서 양도소득 금액 6천. 자, 기본공제 250 뺄 수 있어 없어요? 못 빼죠. 이미 앞에서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그대로 내려오고 6천만 원이니까 세율을 24%로 계산해가지고 864만 원을 세금을 낸 거예요. 자, 그러면은 23년도에는 4,700 그리고 8월 달에는 860만 원 요 정도를 이제 세금을 내서 대략 5,600만 원 정도를 세금을 냈는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왜? 두 번째 8월 달에 이거 했을 때 합산해가지고 정확하게 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정확하게 계산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과세 표준을 두 개를 더해버려야 돼요. 그러면은 2억 3천으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세율이 어떻게 돼요? 38%로 되죠. 근데 난 상가에 대해서 24%로 했죠. 느낌이 안 좋죠. 토탈 정확한 세금이 5억 6천 이게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작년에 낸 게 죄송합니다. 아까 이거 제가 잘못 말했네요. 4,700하고 8,600이니까 860이니까 5천 한 400 정도 냈겠지. 그러면 나머지 부족한 게 얼마예요? 1,400을 안 냈다는 거예요. 맞죠? 1,400. 이게 막 단위가 이렇게 되니까 내가 좀 헷갈리네. 맞죠? 1,416만 원. 그래서 요거를 더 내라는 건데, 요거 더. 그래서 1년에 2개 이상을 매각하신 분들은 확정신고 조심하셔야 되는데 같은 그룹 자산으로 들어갑니다. 주택도 부동산이고 상가도 부동산이니까 합산되는 거고요. 주택 한 번 팔았고 여기에 대해서 뭐 해외 주식 팔았다 그러면 두 개가 합산되지는 되는 건 아니에요.
부동산하고 주식하고 두 개는 같은 그룹 자산이 아니니까. 그래서 꼭 이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이런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급한 게 아니면은 주택을 작년에 팔고 상가 올해 팔면 이 두 개가 합산되지 않아요. 그럼 요만큼 내가 세금을 줄여버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연도를 다르게 하시는 게 좋고요. 반대로 반드시 같은 연도에 붙여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마이너스가 날 때. 주택은 아까랑 같아요. 4,700이 나왔는데 상가가 만약에 손실이 났다. 그런데 오히려 이 상가 손실 나는 게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만 해도 막 눈물이 앞을 가리지만 얘가 이제 마지막에 갈 때 나한테 좋은 일을 하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 이 마이너스가 이게 과표에 붙어버려야 되겠죠. 그러면 전체 과표가 1억 6천으로 내려가서 3,800을 환급을 받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1,000만 원이잖아요. 1,000만 원. 1,000만 원을 손실 보고 내가 이걸 팔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내가 환급을 380만 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둘 간의 차이가 얼마입니까? 620만 원을 내가 실제적으로는 손해본 거죠. 이해돼요? 겉으로 봤을 때는 상가를 내가 1,000만 원 보고 손실 보고 판 것처럼 보이지만 환급 받은 걸 생각해 보면은 실제 내가 손실 보는 거는 620만 원이다. 그러면은 차라리 얘가 임차인도 없고 공실이고 이자가 좀 세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차라리 이참에 정리하자. 이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정리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는 플러스니까 연도를 나눠서 얘는 마이너스니까 연도를 더해서 앞에 영상에서 봤던 거 기억나십니까? 주택 임대소득이 마이너스면은 분리하는 게 아니라 더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마이너스를 확실하게 써먹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훨씬 더 제가 먼저 본 영상에서 설명드린 보유세 혹은 대출이자 필요경비하는 거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처음 보시면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고 사실 주택을 1년에 두 채 이상 파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저 같은 경우도 뭐 그냥 1년에 하나 정도씩 팔고 정말 급할 때만 뭐 이렇게 좀 하거나 그렇게 하니까 많이는 모르실 텐데 그래도 알고 계시면 훨씬 도움이 된다. 그래서 채널 제네시스 박에서는 계속 이런 이야기를 알려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